갈아타기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1,000만 원으로 끝나실 수 있었던 분인데 굉장한 세금 폭탄이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분들은 정부 규제를 조금 완화를 시켜서 봐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발표에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하던데요. 어떤 분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까요? 이번에 그 발표한 11호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부동산 세금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 종부세,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이렇게 과세가 되는데 11호 부동산 대책에서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라는 그 스탠스고요.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분들이나 지금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에 어디가 가장 크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조정 대상 지역 확대예요.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12개 지역이 추가로 확대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커진 상황이고요. 먼저 취득세부터 보면 비조정 지역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였는데 조정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은 12%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지금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는데 다시 부활될 예정입니다. 보유 3년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30%까지 가능했는데 내년 5월 9일 이후에는 전면 배제된다. 중과세가 부활됐다는 거는 굉장히 큰 시그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 정부에 똑같은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때 거래량이나 지표들을 조금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2주택자는 플러스 20%, 3주택자는 플러스 30%가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양도세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도 좀 강화가 돼가지고 기존에는 보유기간 2년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유 2년 플러스 거주도 2년을 해야 비과세 요건을 갖춰주겠다 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규제가 되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변화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근 상담 사례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데요. 갈아타기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행 일시적 2주택 제도는 3년이나 기준주택 처분하면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사례가 뭐냐면, 광진구에서 한 12년 동안 1주택자로 거주하시다가 송파구로 갈아타기를 시도하신 거죠. 작년 10월에 송파구 매수하고 이사했고, 광진구의 집은 안 팔리니까 전세로 세입자를 메꾸고 매도 대기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갭 투자가 원천 차단돼 버린 거죠. 그래서 세입자와 계약이 끝나는 28년까지 광진구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세입자가 끼고 집을 처분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당초에 이제 계산했던 양도세랑 이후에 양도세를 계산해보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세입자랑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양도 차익이 한 10억 정도 났는데 양도세 중과세 부활되죠. 플러스 20%,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되죠. 그 다음에 비과세 요건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배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는 양도세가 한 1,000만 원 수준이었지만 11호 대책 이후에 양도세를 계산하면 기본세 42%에 중과세로 20%, 비과세 혜택 못 받고 지방세 또 붙죠, 추가로. 이렇게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세율이 한 68%가 넘어갑니다. 세금 계산하니까 한 7억 정도가 나와요. 기존에 1,000만 원으로 끝나실 수 있었던 분인데 굉장한 세금 폭탄이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분들은 정부 규제를 조금 완화를 시켜서 봐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였네요. 그럼 앞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증여 상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절세 전략도 좀 달라져야 될까요? 단순히 이제 세금 규제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금실초 조사도 강화하고 대출도 규제하고 전매도 제한하고 청약까지 이제 제한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동시에 좀 종합적으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세금만 따로 볼 건 아니고 전체적인 좀 전반적인 컨설팅을 요하는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이번 대책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세금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시는 상황이고 자금 운영에 굉장한 타격을 입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좀 사전에 세무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고, 증여나 상속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일반 증여를 하시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직접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의 형태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도 크고 이번 규제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그 쟁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컨설팅을 받으시기 추천을 드릴 것 같고, 상속 재산에 주택이 포함된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상속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엄청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단순하게 세금만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규제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세금 자체도 중요하지만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특히 결정하셨다라고 하면 세금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세금 부분은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송박사 절세연구소의 송아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